네, 강제징지 불합치 강요 국가폭력 국가사과배상 선고 재판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녹화공작 강제징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에서 진행을 하고요. 박영선 국회의원실, 송재호 국회의원실, 윤미향 국회의원실,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 찬스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순건입니다. 먼저 경과보고에 대해서 NCC 인권센터 황인건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에 진화위에서 불합치 강요 강제징지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2,921명의 명단이 확보되었음을 얘기해줬고 그 중에 187명에게 대해서 국가폭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만 아쉬웠던 것은 12월 15일에 들어왔던 결정 통지문에서 분명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권고한다고 하였지만 특별법 제정이 빠진 것이 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정문에서는 분명히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고 국가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절차를 마련하고 배상하라고 준비하고 했지만 권고했지만 국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규 목사님과 이종명 목사님이 먼저 그 테이프를 끊으면서 어찌해야 될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일단 두 분의 신분이 목사였던 것 또 두 분이 동기였던 것을 감안해서 기독교 대책위가 함께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5월에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회복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상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바랬던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선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서도 지금 수백 명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지금 국가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빨리 국가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더 이상 이체 가해가 아닌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심 판결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담당해 주시고 계신 우리 최준규 변호사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미 판결 소식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해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요. 피고 대한민국은 저희의 청구에 대해서 진화위 결정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항변했고 또 두 번째로는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결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인정을 하였고 또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진실규명 결정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권리 남용으로 절대로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구한 금액은 목사님 한 분당 3억 원씩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9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삼청교육대 관련한 사건과 위자료 액수가 동일합니다. 사실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이 위자료 액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배상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뿐만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천만 원이 국가에게 다시는 이런 재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고 좀 더 당사자분들과 논의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제징집, 불합치 강요, 국가폭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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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집, 불합치 강요, 국가폭력 대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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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인권 침해, 국가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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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피해자 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박만규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화위의 결정을 받고 10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10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국가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그 국가폭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구제책이랄까요? 아니면 사과라도 좀 하고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까지 받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 일을 애써주신 여러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특별히 기독교 대책위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진화위에서 인정한 국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우선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숙제를 하나 끝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주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저 같은 이러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강제징집 녹화 선도 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조정주 네네. 네, 그러면은 방금 오셨으니까 한번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상임대표이며 고난함께 사무총장님이신 전남병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1970년대, 80년대 고문, 회유, 협박으로 인해서 졸지에 프락치가 된 이들은 평생 당시에 끔찍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사한 분들도 6명이나 됩니다. 1960년대에는 정부에서 정보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고요. 1971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파악한 숫자만 2,921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아픈 과거를 감추고 살았던 분들의 증언이 드러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이 무서운 것은 그 폭력이 국가의 구성원이나 하위 집단의 내면에 구조화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쟁투의 대상이 되고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면에서 개인은 자력구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가폭력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과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에 대해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폭력은 하나님에 대한 폭력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판결이 어떠하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옥죄고 죽게 만드는 어떤 형태의 국가 폭력에도 끝까지 저항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 순서로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조정주 사무처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정주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는 매우 길고 깊습니다. 제주 민간인 학살, 여수 순천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전후 그 수많은 민간인 학살, 4.19 시위대를 향한 총기 발포,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수많은 고문, 인권유린, 사법살인, 의문사, 우리의 현대사는 국가폭력의 역사라고 해도 될 지경입니다.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은 이런 국가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광주 항쟁의 진상규명을 외치던 가슴 뜨거운 청년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를 탄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보안사, 내무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치안본부, 문교부, 병무청, 학교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국가폭력, 국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보안사 작전 문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거동수상자와 강제징집자를 우선 사살한다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녹화공작은 사상전향 공작입니다. 민주주의자를 고문해서 독재에 순응시키고 불합치로 만드는 공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소송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쟁입니다. 20살 청년들이 수십 년 오랫동안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백발이 성성한 지금에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고문과 폭력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독재와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아픔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남겨서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꺼이 우리의 노력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흔쾌히 자청해 주신 KNCC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간사로 일하고 계시는 박세론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기독청년 선배님들이 청년 때 국가로부터 당하셨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어떻게 이렇게 괴상한 단어가 있을 수 있는가? 국가가 이 사업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공부하고 활동했던 청년들을 강제 징집하여 고문하고 프락치가 되도록 협박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원했던, 자유롭고 정상적인 사회를 원했던 기독청년 선배들의 간절한 꿈과 신앙의 양심을 국가는 고문으로, 프락치 강요로 짓밟았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희생되신 선배들이 아무 조치 없이 잊혀지고 있다는 건 중대한 국가적인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배들이 당한 이 고통과 트라우마는 사회의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진화위가 이 공작을 불법이라 지적했으며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지만 국가는 침묵하고 발뺌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국가폭력 자행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국가의 발뺌은 종교계와 청년세대 그리고 국민을 향한 도전입니다. 국가는 서둘러 공식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는 국가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독청년들은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때까지 기독교 대책위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호를 한번 외치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국가폭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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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인권침해 국가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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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국가폭력,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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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재판부가 성공할 당시에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재판부에서 그 진화위에서 결정을 내려주셨지만 저희들이 40년 전에 당했던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인정해 주셔서 저는 좀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재판부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났지만 이게 좀 그 바라기는 저희 피해자들이 일일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것들은 이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치유라든지 이런 진화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이. 혹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저는 녹화 공작을 당했는데요. 녹화 공작이 뿌락치로 연결이 되는 게 제일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보안사에서는 뿌락치를 강요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40년 전의 이야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40년 전의 사건을 소환해내는 것들 자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소송 제기하신 추가적인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할 때 피고가 대상자가 정부 부처가 어디였는지 소송 수행자를 어디로 지정했었는지도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소송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들이 1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결정이 난 101명도 곧 소송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진화위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몇백 명 또 있습니다. 계속 소송을 할 거고, 일단 소송은 한동훈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동훈으로 되어 있고요.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 대상은 정부인데 그 중에서 보안사, 그리고 교육부, 치안본부 등 학교까지 있는데 아직 이번 소송에서 학교까지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처럼 피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대표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처와 상관없이 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면 여기 있는 서울고검에서 이렇게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는데 국방부의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다만 국방부의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됐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부 법무공단을 피고 대한민국에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재판정에는 정부 법무공단의 소송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근데 다른 소송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소송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구호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제징집, 불합치 강요, 국가폭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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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인권침해 국가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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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집, 불합치 강요, 국가폭력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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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고 발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보도자료로 드렸던 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리로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